영지식 증명, 제로 논리지 프루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 논리지, 영지식의 정의는 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할 때 명제의 참 거짓 여부 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노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지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명제란 증명하려는 사실을 의미하고 참 혹은 거짓이 됩니다. 증명자는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검증자는 참임을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쉬운 예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증자가 있고 증명자가 있고 이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제는 가정으로 귀신이 있다로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증명자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증명자는 귀신을 보고 어떤 결과를 갖게 되겠죠. 여기서는 표정이 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자는 쿼리,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요구를 합니다. 웃으면서 나와봐 하는데 이제 증명자의 경우에는 귀신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이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소수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자는 또 다른 질의를 통해서 증명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울면서 나와봐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귀신을 보고 울고 있기 때문에 울면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질의를 반복하게 되면 지금 세 번째 질의까지 해봤는데 이 질의를 무한대까지 반복하다 보면 랜덤으로 던지는 검증자의 요구에 증명자는 요구를 들어줄 확률이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자는 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전부 노출된다 하더라도 제3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귀신이 존재하다가 참일 경우에는 검증자의 요구를 수행할 확률이 50%에 근사합니다. 왜냐하면 울면서 나와라 했을 때는 나오겠지만 웃으면서 나와봐 했을 때는 못 나오기 때문에 요구를 수행할 확률이 50%에 근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일 경우에는 수행할 확률이 50%에 근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를 검증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적인 정보 없이 알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제3자의 시선에서 본다면 증명자와 검증자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짜로 보여줄 수 있겠죠. 따라서 보여지는 정보로 어떠한 정보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정보가 진실됐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암호학적인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명자, 검증자, 그리고 명제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명자는 동굴에 들어간 뒤 A 또는 B 루트 하나를 정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B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명자는 키가 있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검정 색깔이 키를 통해서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증자는
동굴의 입구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검증자는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A로 나오세요. 만약에 증명자가 키가 있다면 키를 통해서 증명자는 동굴 내부의 문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A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키가 없다면 A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A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증명자가 처음에 B 경로를 택하지 않고 A 경로를 택해서 들어간다면 키로 문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A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질의를 반복하여 A로 나와라, B로 나와라 했을 때 수행할 수 있을 확률은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검증자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키가 있다면 문을 따고 A든 B든 나가면 되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검증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검증자 본인은 자신이 랜덤하게 질의를 던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명자가 키를 가졌다는 사실, 이 명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증명자와 검증자가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지식 증명이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가명화, 익명화, 프라이버시와는 조금 거리를 둔 채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명화, 익명화,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하는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가명화된 트랜잭션을 제공합니다.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가명화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비트코인은 퍼블릭 레저로서 공개된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명화를 풀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게 사용하는 접근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현존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익명성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화폐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운 제로 놀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새로운 블록체인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제로캐시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익명성 제공 플랫폼이 있지만 오늘은 제로캐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캐시는 제로놀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놀리지의 변형을 이용합니다. 가정은 똑같은데요. 먼저 검증자, 증명자, 명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검증자는 명제가 참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증자는 명제를 해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해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해시와 난수 생성기를 통해서 생성된 난수를 이용해서 키쌍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증명자가 사용하는 키로, 그리고 하나를 검증자가 사용하는 키로 줍니다. 자신이 명제를 증명하려는 증명자는 증명자용 키로 자신이 증명하려는 명제와 그 명제의 해시 값을 암호화하여서 검증자에게 보냅니다. 검증자는 검증자 키를 이용해서 명제의 해시 값을 검증하고 증명자가 해당 명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제로 놀리지 스낙스라고 합니다.
보시면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라고 해서 간결합니다. 먼저. 그래서 아까 과정을 보시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영지식을 했었는데, 이러한 영지식이 실제 블록체인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용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간결하게 줄이는 과정을 넣었고, non-interactive에서 non-interactive argument에서 기존의 제로 논리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증명자가 명제에 대해서 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검증자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작용 없이 바로 아무런 지식도 주지 않고 명제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영지식 증명과 영지식 증명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예로 제로 코인을 살펴봤고, 제로 코인에서 영지식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영지식 스낙스라고 해서 더 간결하고 상호 대화가 필요 없는 변형된 영지식이 적용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